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오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인사, 감찰, 지휘 남용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추미애가 어제 제주지검의 한 검사가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과 감찰,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응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현재까지 일선 검사 70명이 넘게 나도 커밍아웃 한다. 나도 추미애의 그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남용에 대해서 반발한다, 반대한다라는 뜻을 실명을 올리면서까지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란,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 조짐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으려는 데 대한 불공정한 정치가 공정한 검찰을 덮으려는 데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보면서 이 조직적인 반발을 보면서 지금 계속 아침에도 인원들이 그 찬성한다. 나도 동참한다. 그 추미애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동참한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현안이나 이런 조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검찰도 상명하복의 공무원 조직이고 또 검찰만의 동일체의 원칙도 아직 전통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저는 윤석열에 이어서 일선 검사들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조국을 내세워서 하려고 하는 불공정한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이름만 단 사실상 검찰 장악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희망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검사들의 반발이 시작이 된 것은 어제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이 검찰 내부의 SNS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인사, 지휘,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추미애가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 정체성을 밝혀주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응징할 것 같은, 보복할 것 같은 인상을 비췄습니다. 추미애가 이렇게 비춘 데는요, 조국 때문이었습니다. 조국이 1시간 전쯤에 해서 이 이환우 검사를 비판을 하면서 과거 이환우 검사에 대한 안 좋은 기사까지 링크를 하면서 이환우 검사에 대해서 비판으로 나선 글을 게재를 하자 추미애가 좋습니다 라면서 거기에 글을 화답하면서 이환우 검사에 대해서 이런 응징의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러자 전국의 검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일선 검사에게까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사로 또 급박할 수 있느냐? 이게 공정이냐? 일선 검사들이 실명으로 이환우 검사에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댓글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금 80명, 70명을 넘어서 8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좌표를 찍어 평검사 1명을 협공하고 있다. 이런 글들로 격하게 반발하는 모습들입니다. 나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나 역시 커밍아웃을 한다라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또 얘기입니다. 작금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이걸 아무리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윽박질러도 결국은 정치 권력의 검찰권 장악이 본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무도하고 치졸하고 저열한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뜻에 반대되는 의견을 권력으로 탄압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검찰들이 지금 검찰과 SNS망에 계속 올리고 있는 글들입니다. 언제부터 비판하는 목소리를 급박으로 제압하는 것이 검찰개혁이 되었나? 라고 추미애 조국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정권 편을 들어주면 공정한 것이고 편을 안 들어주면 불공정한 것인가?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를 앞세운 권력형 비리덮기 검찰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겠다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야당의 비토권이 있죠.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여야 협의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그 비토권을 없애는 법안부터 마련해서 법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야당을 겁박하는 거죠.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만 몸수색을 했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 후에 드러났죠. 사과를 한다면서 경호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죠. 사과하는 것을 보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과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지를 분명히 밝히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에 따랐다. 별로 사과할 게 없는 겁니다.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 자기 당규에는 버젓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당규죠. 자신들의 책임으로 공직자가 물러나게 돼서 보궐선거를 치러지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그때 뭐 당을 개혁한다느니 뭐 별의별 포장을 다 해서 문재인 당시의 대표가 홍보했던 그 당규를 무시하고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어제 사과를 했죠. 그 사과도 이랬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만 몸수색한 것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뭐 국민들에게 죄송한데 공당의 책임으로서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추행으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 오거돈의 성추행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박원순이 왜 죽음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오거돈이 왜 중간에 총선이 끼어 있었는데 총선 전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총선 후에 그 사실을 밝히면서 사퇴해야 됐는지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낱낱이 밝히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진다면 혹시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사과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후보를 낼 거라는 건 이미 예상을 했죠. 그런데 사과를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번 보궐선거 가기까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거돈이 왜 보름이 지난 뒤에 사퇴해야만 했는지 박원순이 왜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됐는지 그 의혹을 파헤치는 것부터 선거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정말 응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오만한 데는 지지율에 있습니다. 그 팬덤에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너지지 않는 지지율 때문에 또 총선에서 압승했고요. 또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길 자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공직자, 많은 언론, 많은 검찰에서 그 다 인사에 걸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직간접적으로. 검찰이나 기자나 뭐 어디 언론인이나 공무원이나 모두 인사에 목을 매는 것 사실이죠. 정권이 바뀔 것 같은 희망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오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과 지금의 일선의 검사들은 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추미애,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걸까요? 야당 편이어서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정을 지키자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은 우리 사회가 공정이 무너지고 정말 위선이 판을 치고 정말 독재로 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치를 할 건지 말 건지 뭐 여야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의한 핍박에 의해서 지금 기댈 수 있는 곳은 양심 있는 국민, 양식 있는 검찰 조직밖에는 없습니다. 검찰 조직, 국민에게 기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정치죠.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뭐 야당의 편을 들고 야당의 힘을 실어주고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죠.
윤석열 총장은 공정한 검찰을 지켜달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과거 많은 검찰총장들이 정치권의 바람이 불 때 사표로서, 사직을 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공정성만은 지키려고 했었죠. 옳은 태도였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표를 내는 것이 검찰 조직을 지킬 수 있는 길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죠. 정반대죠.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총장이 사표를 내면 검찰 조직의 공정성만은 그런대로 껍데기라도 지켜주는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을 비롯해서 사표를 내든 내지 않든 모든 지금의 검찰 조직을 공수처를 통해서 또 검찰에 대한 인사를 통해서 감찰을 통해서 지휘권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들의 정권의 이익에 맞도록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바꿔버리겠다는 자세입니다. 여기서는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낼 수가 없죠.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것이 공정을 지키는 길인 거죠. 검찰 조직을 지키는 길인 거죠. 과거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일선 검사들이 과감하게 집단적으로 추미애 조국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선 것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이 검사들의 반발은 추미애 조국이 아니라 추미애 조국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는 점 분명히 해두고요. 또 야당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야당에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문재인 정부가 하듯이 내로남불식, 불공정, 편가르기, 야당이 그대로 한다면 그 야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당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맞서고 있는 야당이니까 반대측이니까 지지해달라, 반사이익을 달라.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공정함을 보여달라. 내로남불이 아닌 모습을 보여달라. 위선이 아닌 모습을 보여달라. 겸손한 모습을 보여달라. 개혁이 필요한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권력이어서가 아니고요. 공정을 지키자, 민주주의를 지키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고 야당이 지지를 회복하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 문재인 정부의 지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격보다는 정의와 민주를 지키는 합리적인 자세, 합리적인 개혁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이 옳습니다. 여기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순수 X 마칩니다. 고맙습니다.